안녕하세요. 데니스 잉글리시의 이제 마이스터고 영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오늘은 제가 오픽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나왔어요. 일단은 오픽. 우리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토익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오픽도 특히 오픽의 어떤 특정 레벨, 특히나 IM2라는 이런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산 점수가 지금 뭐 특정 회사 공기업이든 간에 거의 700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오픽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뭐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변화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픽 시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픽에서 어떤 범위에서 저희가 그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목표하는 오픽 레벨은 이 레벨이에요. 보이시나요? IM2. IM2입니다. IM2인데 그 IM2 레벨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 600점 이상이고요. 거의 그때 제가 봤을 때는 700점에 가까운 점수의 그런 그 점수 변환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IM2인데 보통 대학생들,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요구하는 게 IM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IM2 정도를 할 건데, 선생님이 그 준비한 데니스 잉글리시 오픽 자료로 하면 이 IM2 받을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오픽 시험은 이게 영어 면접 시험입니다. 영어 면접. Oral Proficiency Interview in Computer 이런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영어 말하기 구사력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 시험 아주 독특해요. 어떤 부분이 독특하냐면 이게 그 시험을 치는 사람의 어떤 주도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시험의 어떤 출제 범위를 내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아주 독특하죠? 시험의 출제 범위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내가 특정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난이도를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 난이도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어 시험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오픽밖에 없을걸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똑같은 시험지를 놓고 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오픽 시험의 소개입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모든 시험이든 간에 준비 과정이 있죠.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해서 시험을 치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이때 중요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설문조사와 셀프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오버뷰 오브 오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시험의 어떤 범위에 제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게 셀프 어세스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클릭도 하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이해, 진행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게 오버뷰 오브 오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하는데 20분입니다. 20분. 오리엔테이션 20분이에요. 본 시험은 40분입니다. 본 시험은 40분입니다. 그 40분 동안 우리가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 세션. 일단 첫 번째 세션 우리가 할 난이도에서는 15문제를 받게 돼요. 15문제, 15문제를 받게 되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첫 번째 세션입니다. 그 다음에 8번부터 15번까지가 두 번째 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션을 나누는 이유는 중간에 여러분들의 그 난이도 재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난이도 재조정. 다시 말하면 난이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난이도를 올릴 것인지 그 다음에 난이도를 내릴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냥 난이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디테일한 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셀프 어세스먼트입니다. 셀프 어세스먼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6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 칠 때는 5번째 난이도로 시험 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 그 질문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이 IM2를 받는 난이도에서는 3번째 난이도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자, 3번째 난이도는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오케이. 자, 나는 나 자신, 직장, 친한 사람과 장소, 일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유창성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샘플 답변을 듣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샘플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문제에서의 여러분들이 모든 답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IM2 목표로 하고 있고 난이도 설문은 3번째 단계 거를 체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픽 시험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오픽 시험에 이제 컨텐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제가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기본 설문이 있고요. 저희의 관심사에 따른 설문이 있습니다. 기본 설문이 있고 저희 관심사에 따른 설문이 있는데 자, 그걸 우리가 설문 주제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 한 60%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60%가 그 다음에 돌발 주제와 롤플레이가 있습니다. 돌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이 마킹하거나 체킹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돌발이라고 그러고요. 롤플레이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 여러분들한테 상황극을 시킵니다. 상황극. 오케이? act it out 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해서 롤플레이 역할을 합니다. 보통 문제 해결을 하는 것과 질문을 하는 것 이렇게 나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음악 감상과 관련된 연속된 문제가 3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콤보라고 합니다. 콤보. 그러니까 3가지가 연속적으로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콤보라고 하는데 오픽은 콤보로 되어 있습니다. 콤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그 총 1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제외된 문제. 자기소개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면 14문제가 남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3, 4, 12 그다음에 그러니까 3가지 세 질문에 대해서 연속되는 우리가 3콤보라고 하고 3콤보가 4번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한 주제에 대해서 2번 물어보는 2콤보가 하나가 나옵니다. 3콤보가 4개가 나오고 2콤보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한 주제에 대해서 연속된 질문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신분 거주지에 대한 기본 주제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많은 스피킹 시험이 그런데 이 스피킹 시험은 진실 테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에 살짝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피킹 시험을 유리하게 질문을 받고자 함이지 정말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스피킹 시험으로 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모든 스피킹 시험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정말 진실을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건 말리지 않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신분 거주지에 대한 질문은 1번부터 3번까지예요. 1번.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선택할 것은 일 경험 없음입니다. 일 경험 없음. 다시 말합니다. 일 경험 없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연속된 꼬리 질문은 뭐냐면 최근에 어떤 강의를 수강했습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보기에서 우리는 수강 후 5년이 지남 요걸 선택합니다. 수강 후 5년이 지남. 알겠습니까? 수강 후 5년이 지남. 그 다음에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항목이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기타, 가족, 일원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다 기숙사 생활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체크할게요. 자, 진실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까지. 자, 나의 관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4번입니다. 기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 무조건 한 개 이상. 여기서 4번은 2개 이상입니다. 자,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 쇼핑하기. 요 6개거든요. 다시.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 쇼핑하기. 6개입니다. 자,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기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 한 개 이상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음악 감상하기라고 하는 이제 설문이 항목이 있습니다. 음악 감상하기. 요거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한 개 이상 선택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이스터고 학생들 보면 자, 축구, 농구 뭐 100%예요. 거의 다 그거 해요. 근데 축구, 농구 하면 안 돼요. 자, 축구하면 뭐 물어보고 농구하면 뭐 물어보냐. 구기 종목을 하면 뭘 물어보냐면 규칙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규칙을. 이게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 말하는 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규칙이 없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한다면 자, 6번. 귀하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한 개 이상 선택입니다. 자, 조깅과 걷기. 자, 규칙이 없죠. 규칙이 아예 없죠. 예.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한 개 이상 선택입니다. 자,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3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총 12개. 자, 12개를 이제 기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 취미나 관심사 부분에서 12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이 12개가 합산이 돼야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안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12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오픽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녹음도 해볼 수 있고 리플레이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픽이 넘어가는 장면을 자, 할 수가 있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픽에 나와 있는 이제 여성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게 에바라고 불리우는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캐릭터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헤드셋을 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 녹음이 되어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이 몇 차례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픽 등급이 나옵니다. 시험 환경은 지금 시끄러워요. 자, 일단 조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헤드셋을 낀다라고 해도 뭐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 시끄럽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이 어려워서 오픽으로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꽤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통 그 영어로 말하는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게 쓸데없는 건 아니겠죠. 구어적인 표현이라든지 idiomatic expression이라든지 구동사라든지 이런 거 잘 안 써요, 저는. 예, 그런 거 잘 안 쓰고 그런 답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은 쉬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막상 이 범위가 꽤 넓거든요.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양이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read the text aloud라든지 memorization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며 여러분들이 암기하면서 자, 제가 이제 학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거의 암기를 해냈고 자, 그게 원하는 등급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어떻게 제가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울산이거든요. 자, 보통 혼자 시험 치러 가는 학생들이 막 IM1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뭐 IL도 받고 막 이래요. 자, 그렇다면 거의 영어로 말을 정말 지금 문장 하나도 거의 제대로 구사를 못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무방해요. 특히 IL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뭐 당황하다가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서 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영어 말하기 능력이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서 IM2라는 레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데니스 잉글리시 OP 마이스터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다른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